이 관련해서 어제 그 안보실 인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차장에는 육군 장성 출신인 강건작 문재인 정부 때도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3차장에는 송기호 안보실 경제안보 비서관이 승진 임명이 됐어요. 이분은 뭐 원래 잘 있던 분이고 원래 FTA 전문가하고 그래서 강건작 수석 저 1차장에 대해서는 그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뭐, 잘 아는 분일 것 같아요. 기념회도 같이 했고 지난주에도 통화를 했어요. 지난주에도 통화. 지금 뭐 책 낸다고 저보고 추천사 써달라는 건데. 근데 그거 깜빡 잊고 안 써줬는데 그 사이에 발표가 난 거예요. 그 사이에 발표가 나고. 그런데 저걸 빨리 추천사 써줘야 이제 책을 낼 텐데. 큰일 그래서 났네. 나도 이거 마음이 급해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차장 간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러니까. 그거야. 제가 탁한 마음이 그게 정해져야 되는 거지. 그 뜬 소문일 뿐입니다. 요래더니 딱 갔어. 3일 지나니까 발표가 나왔어. 아주 속이 능구렁이 같은 사람. 이 양반 얘기는. 그런데 이제 그 지금까지 쓴 책이나 여러 번 방송에서 토론을 해봤는데 굉장히 어떤 그 문민 시대의 어떤 그 국방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멘탈이 아주 좋다. 근데 이제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근무를 하면서 행정관으로 근무를 하면서 검찰에 한 8번 불러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그 후유증 때문에 정권 초기에 못 간 거예요. 원래는 그때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얘기가 나왔는데 본인이 이제 가족들하고 인원하고 안 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해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갈 사람이 간 거예요. 간 거다. 근데 이제 강건작 차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이제 전작권 환수를 28년에 확고부동하게 환수를 하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투영이 된 거다 이렇게 분석하는데 아니 그 저 강건작 장군이 쓴 강군의 조건이란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전작권 얘기가 그 되게 많이 나와. 엄청 신념화돼 있어 거기서. 이거 전작권 없는 나라의 우리 군의 장교들의 수준이 왜 이렇게 됐느냐 이러면서 이제 쭉 얘기했는데 뭐 상식적인 얘기죠. 합리적인 얘기고. 다만 그 우리 군을 내적으로 관찰한 내재적 접근법이거든 그 책이. 그러나 이제 카운터 파트너가 있단 말이에요. 미국이라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외교 정치 영역에서 좀 다뤄줘야 될 거고 이걸 내면화하는데 1차장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 이 사람이 그런 연구를 많이 했으니까 그런 것들 이제 기대를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나오는 전작권 얘기도 그래요. 이번에 국방수권법에서 미 상원에 이제 그 군사령관들 주한미군 사령관이 보고해서 오케이 해야 저 한국의 전작권 전환을 할 수 있다 이래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는 한국이 위험해서가 아니라 트럼프를 의식한 거 아니냐. 트럼프가 막 그냥 떼주고 막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게 한국의 28,500명 주한미군 숫자도 유지하라고 그 법에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거기는 트럼프가 현상을 어떻게 변경하는 그게 두려워서. 근데 마치 국내 언론들은 이 NDAA 그 국방수권 법안과 관련해서 우리를 통제하려고 전작권을 안 주려고 그런 그런 것처럼 면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국이 뭔가 자율성을 얘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살살 꼬시면 이거 나중에 둘이 또 의기투합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를 보고서 그 법에다 조항을 넣는 거라고 의회가 좀 견제를 해야 되겠다. 근데 미국 의회가 미국 행정부에 대해서 이런 어떤 국방수권법이라는 게 예산안을 책정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예산을 국방 예산을 법에 의해 가지고 책정을 하기 때문에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카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2030년까지 90일에 한 번씩 보고해라 이렇게 말한 거는 1차적으로는 미국 행정부가 마음대로 못하게 하겠다 그런 이제 김정대 의원이 이야기한 것 같은 측면이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내용에서 뭐 그렇다 해서 뭐 전작권을 한국에게 뭐 주지 말아라 뭐 이런 의미라든가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2030년까지는 안 주겠다. 이렇게 또 해석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법안 내용에는 보고하라고 돼 있어요. 언제까지 뭐 전작권을 뭐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전작권을 그냥 전환하면은
그냥 의회에 보고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는 무슨 미국이 전작권에 대해서 까다롭게 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의회가 자기 역할을 하는 걸로 보고 우리가 오히려 내용을 잘 갖추면은 의회와 협조를 얻어가지고 전작권 전환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강건작 장군하고 관련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전 강건작 장군이랑 같이 계속 근무를 같이 했었기 때문에요. 오, 근데 이제 두 분 다 인연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 강라인? 근데 강건작 장군하고 전작권에 대해서도 청와대 근무할 때부터 같이 여러 차례 토론을 계속하고 또 지난번에도 그런 토론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강건작 장군이 전작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저도 강건작 장군하고 완전 의견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는 우리의 역량은 지금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작권 전환을 어떤 그 시기로 못 박을 필요는 없다. 또는 어떤 뭐 조건으로 못 박을 필요도 없다. 네. 현재 우리의 전작권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하다. 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앞으로 미국하고 협의해 나가면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 현지 야전군 사령관을 중시 여기니까 네. 주한미군 사령관의 의견이 중요하고, 근데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주한미군 사령관하고의 대화 협상을 통해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견들이 모아지면은 이제 의회에 보고를 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강건작 장군이 이제 지적하는 거는 전작권 전환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감이 떨어질 때까지 네. 그 밑에서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작권 전환이라는 게 어떻게 본다면은 굉장히 형식적인 것일 수 있고 네. 전작권과 상관없이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작권 전환이 안 됐다는 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네.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작전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을 하지 않는 게 또 문제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강건작 장군의 지적이라든가 인식은 군 출신으로서 실제로 군을 개혁해 나가고 한미 관계를 바로 잡아 나갈 수 있는 매우 바람직한 그런 인식을 하고 네. 있는 적임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동안 이제 안보실이 외교부, 그러니까 소위 이제 대한민국의 외교 라인이 전체를 다 이렇게 장악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하여튼 차지하고 있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강건작 장군처럼 국방 라인, 그리고 또 민간 출신인 송기호 변호사, 이제 이런 분들이 들어가면서 이제 외교 일색에서 조금 변화가 됐다. 그러니까 2년 차는 안보실에 좀 새로운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해도 되나? 근데 통일외교안보라인의 지금 청와대 그 안보실의 운영이나 이 전반적인 이재명 대통령 생각을 보면 일단은 위성락 안보실장을 신임한다. 네. 그러나 신임은 하되 견제받는 이 상황을 만들었다? 상황을 해서 오호. 그래서 신임은 하나 예컨대 견제받는. 강훈식 비서실장이라든가 예. 그 밖의 인물들로 하여금 위성락 실장을 견제하도록 이렇게 또 포석을 만든 깔았다. 체제예요. 그러니까 밑에 차장들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외교관이라기보다는 네. 민간 통상 전문가 아니면은 군 출신 네. 이렇게 해가지고 포석을 해서 결국은 위성락 실장을 통해서 대미 외교와 어떤 그 북미 관계의 틀까지도 바라보는 건 인정하지만 그러나 외교부의 선고 라인에 어떤 그 너무 독식되지 않도록 견제받아라. 네. 이런 이중성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지금 3실장 체제는 올 연말까지는 간다. 그래서 이게 사실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실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뭐 이런 판단인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차장 교체를 통해서 분위기를 아니 뭐 개선한다. 시스템은 계속 계속. 바뀌고 있는 거고. 네. 예, 또 저렇게 어떤 그 강 장군은 자긴 청와대 안 가겠다고 직권 초에 그 하고 저 말레이시아 가서 쓴 책이에요. 이번에 쓴 책도. 아니 근데 청와대 왜 안 가시겠다고 그런 아니 거예요? 그 검찰에 하도 불려가니까 가족 트라우마가 심해요. 그래가지고 전 정권에서 윤 정권 때 너무 불려다녔구나. 너무 불려다녔어. 그래가지고 권력에서 멀어져야겠구나 생각하셨구나. 이런 것 때문에 저기 뭐냐고 작년 여름 내 외국 가서 책 써가지고 온 거거든. 그런데 이제 저렇게 하는 거 보면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잔이다 이렇게 생각하셨구나. 아니 1차장은 네. 어차피 군을 담당하는 네. 이제 국방부가 예산도 많고 영역도 넓으니까 예. 역대 1차장은 전부 다 군 출신 내지는 국방 관련 담당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번에 3차장이
어떻게 된 거냐면 안보실에 이제 안보실장이 장관급을 했고 원래 지금까지는 차장이 1차장은 국방 담당하고 2차장은 외교와 통일을 담당하는 그래서 1, 2차장 체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3차장이 신설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앞 이제 이재명 정부 초기에 1기에 그 3차장은 외교부 출신이에요. 근데 이제 이 3차장 역할은 뭐냐면 어차피 외교 관련 업무는 2차장이 담당하거든요. 통일 관련 업무도 2차장실에서 하고 있고, 근데 3차장의 업무는 주로 경제 문화 외교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외교부 출신으로 완전히 안보실이 장악돼 있어서 뭐 너무 외교부의 입김이 센 측면도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기호 변호사를 원래 지금 경제안보 비서관이었는데 3차장으로 승진시켰어요. 그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3차장실의 역할을 제대로 해라 이런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본연의 메시지 그러니까 경제안보도 하고 지금 관세 문제 때문에 뭐 그런 것도 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G7 순방과도 다 밀접한 관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G7 순방을 해가지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하고 또 뭐 많이 좀 친분이 두텁게 보여졌잖아요. 그러면은 프랑스에는 유네스코 본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7월달에는 부산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거든요. 그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작년에 북한의 건강사안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포함됐거든요. 그러면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것도 3차장인 거예요. 유네스코 세계 문화외교 이런 것도 3차장에서 담당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프랑스하고 우리가 관계를 통해 가지고 뭔가 실마리를 풀어보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이번에 G7 가서 G7 갔다 오는 길에 대통령께서 노마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티칸에 가가지고 또 내년에 세계 청년대회 세계 청년대회가 지금 화끈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세계 청년대회 때 이제 교황님 방북하시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교황님의 방북은 그렇게 쉽게 이해할 사안은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교황님의 방북은 속세 정권인 속세 권력이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은 아니고 천주교 내부의 교리에 따라 가지고요. 북한의 신자들을 만나고 북한의 어떤 교회를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교황이 방문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카톨릭 내부의 교리에 따라 가지고 카톨릭에서 결정하고 움직여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북한에는 사제가 없어요. 북한에 장청 성당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조선 카톨릭 협회라는 게 있긴 하지만 그거는 노마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라 뭐 이렇게 뭐 의견을 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카톨릭에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분위기를 잘 만드는 이런 게 필요한데 어쨌든 간에 이제 내년에 세계 청년대회가 열리면은 그러면 교황님이 이제 우리 한국에 오니까 그리고 교황님의 또 여러 가지 한반도 평화관 일을 하는데 이런 업무도 3차장실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차장실의 역할을 확대시켜가지고 지금 새로운 트렌드, 그러니까 문화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그 어떤 경제 안보라든가 이런 3차장실의 업무 영역을 확대시켜랄까. 우리가 새로운 안보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안보라는 게 뭐 어떤 사실은 3차장실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중요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안보 영역들, 뭐 재난이라든가 보건 의료라든가 기후 위기라든가 뭐 이런 영역들까지 3차장실에서 쭉 담당해 나가서 그래서 이제 올해 내년도에 있는 거 예상되는 여러 가지 국제적 이벤트들을 통해 가지고 한반도 평화의 무드를 살려 나가라는 그런 저는 그 대통령의 뜻이 이번 인사에 담겨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긴 설명 감사합니다.